미수가 솔직히 말해도 될까? 뭐래요? 나 아직도 미숙이가 좋아.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어요. 태호 씨, 미안,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나? 그런데 정말이야. 40년이 지났는데도 널 보는 순간 심장이 뛰더라.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정말? 네, 태호 씨를 보는 순간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숙입니다. 올해 68살이죠. 38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어요. 지금은 남편 창수와 함께 경기도 외곽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어요.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시간이 참 길더군요. 특히 남편과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수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대화라고는 거의 없죠. 창수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펼쳐보고 저는 묵묵히 밥상을 차립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제가 말을 걸어봤지만 창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응.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대화라고 부를 수도 없죠. 창수는 올해 70살이에요. 공무원으로 35년간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후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취미도 별로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내죠.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창수가 밥을 먹던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대화? 뭔 대화? 그냥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필요해? 밥 먹고 잠자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어디야? 이런 식의 반응이 늘 똑같았어요. 창수에게는 저와의 대화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게 언제예요?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창수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뭔 소리야? 사랑?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정말.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우리는 이미 다 늙었어? 창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창수 눈에는 이미 사랑할 나이를 지난 늙은 여자로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시절 쓰던 그림 일기를 발견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참 순수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꿈도 많았고 설렘도 많았죠. 언젠가 멋진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기장 중간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제 모습을 그린 것 같았어요. 뒤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써 있더군요. 김태호. 김태호.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던 아이였죠. 키가 크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가끔 제게 그림을 그려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지금 보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그림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태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라 설레기도 했습니다. 창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혼자 투덜거리고 있었죠. 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저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하지만 갑자기 고향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태호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럼 가봐. 며칠 있다 와. 창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저가 없으면 편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28배 창수와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행복했나? 물론 나쁘지 않은 삶이었어요. 창수는 바람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여자로 봐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사를 담당하는 동반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이제는 각자 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큰딸 지혜는 변호사가 되어서 잘 살고 있고 둘째 아들도 회사에 다니며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창수 뒷바라지만 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뭔가 다른 일을 해볼 수 있을까요? 태호가 그린 제 그림을 다시 보니 그때의 제가 참 예뻤어요. 16살의 미숙이.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 아이는 지금의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실망할 것 같아요. 꿈도 잃고 설렘도 잃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사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68이면 나이가 많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살잖아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에 가서 태호를 찾아봐야겠다고. 그냥 안부나 묻는 정도로라도 말이에요. 옛 친구를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창수는 제가 고향에 간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할지도 모르죠. 그럼 저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수에게 내일 고향에 간다고 했어요. 언제 와? 한 일주일 정도 있을까 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끝이었어요. 배웅해주겠다는 말도 없고 언제 연락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40년 부부가 이런 식으로 헤어져도 되나 싶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태호가 그린 그림을 가방에 넣었어요. 왜 그걸 가져가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용기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건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고향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기차역에서 내리니 옛날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정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친정에 들러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85살이신데도 정정하세요. 미수가 갑자기 왜 왔어?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창수는? 집에 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사신 분이라 눈치가 빠르시거든요. 아마 제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와서 동네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어릴 때 다니던 길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옛날 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졌더군요. 그런데 문득 초등학교가 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이기도 하고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많이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운동장이나 교실 건물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니 아이들이 체육 시간인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예전에 여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교실들을 둘러보니 제가 어릴 때 앉았던 자리도 생각나고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쳤던 교실도 떠올랐습니다.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림 전시의 안내였는데 전시 작가 이름 중에 김태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설마 제가 아는 그 태호일까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왠지 그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 전시 기간이 이번 주까지였어요. 내일까지만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가봐야 할까요? 만약 정말 제가 아는 태호라면? 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가는 게 맞을까? 만약 태호가 맞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40년 만에 만나는 건데 기억이나 할까요? 저는 많이 늙었는데 알아볼까요? 갑자기 거울을 보고 싶어졌어요. 화장도 다시 하고 싶고 옷도 바꿔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길이라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태호가 아닐 수도 있고 설사 태호가 맞더라도 인사만 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씩 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풍경화가 많았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우리 고향 주변의 산과 강을 그린 그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태호가 그리던 그림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돌아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왠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분이? 혹시 성함이? 김태호입니다. 역시 그분이었어요. 40년 만에 만난 태호였습니다. 태호 씨? 제가 이름을 부르자 태호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혹시 미숙이? 네, 맞아요. 세상에 정말 미숙이구나. 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은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고향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포스터를 봤어요. 그랬구나. 정말 반가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많이 변했지? 태호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눈빛은 그대로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태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미숙이도 그대로네. 목소리도 똑같고. 사실 많이 늙었는데도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계셨구나. 응, 한때 서울에서 화가로 활동하기도 했어. 그런데 몇 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 왜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혼자 지낸 지 3년 됐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고향에 와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래고 있어. 태호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지만 외롭고 태호는 혼자지만 역시 외로운 것 같았어요.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 저는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잘 지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애매했고요. 전시실에 사람들이 많아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할까?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이런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 친구와 차 한잔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태호와 함께 문화센터 근처 작은 다방으로 갔어요. 옛날식 다방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곳이 많지 않잖아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편해졌습니다. 정말 반가워, 미숙아. 태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좁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커피가 나왔을 때 태호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미숙이는 정말 안 변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름도 많고 완전히 할머니가 됐는걸요. 아니야, 눈빛이 똑같아. 넌 항상 교실 창가에서 햇살을 봤던 아이였잖아. 태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태호 씨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물론이지.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여자아이였는걸?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68살에 이런 말을 들으니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림도 그려주고 그랬잖아. 기억해? 나 그때 미숙이한테 완전히 반했었거든. 정말요? 응, 그런데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그림으로만 표현했지. 제가 가방에서 그 그림을 꺼내자 태호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네, 우연히 어제 발견했어요. 태호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내가 그렸구나. 정말 오래됐네. 이 그림 때문에 태호 씨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야?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죠. 하지만 사실은 그 그림 때문이 맞았어요. 태호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미숙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 뭐요? 나 아직도 미숙이가 좋아.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어요. 태호 씨, 미안,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나? 그런데 정말이야. 40년이 지났는데도 널 보는 순간 심장이 뛰더라.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정말? 네, 태호 씨를 보는 순간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숙이는 결혼했잖아. 현실로 돌아오는 말이었어요. 네, 40년 전에요. 행복해? 질문을 받고 답을 못했어요. 행복한가?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이 안 좋은 분이야? 아니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함께 사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그렇구나. 태호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호 씨는 아내분과 행복하셨어요?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역시 사랑이라기보다는 정 같은 거였지. 그럼 아직도 사랑을 못 해본 거네요. 우리 둘 다. 그런 셈이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군요. 미수가 내일도 시간 있어? 네, 아마. 그럼 내 작업실 구경할래? 그림도 더 보여주고 싶고.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호를 만나서 기쁘긴 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창수와 40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도 여자인데 이런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드시면서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동네 구경하고 왔어요. 표정이 밝아졌네. 어머니는 정말 눈치가 빠르세요. 제가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고향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가끔은 이렇게 와야지. 창수랑만 있으면 답답하지? 어머니도 창수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태호와의 만남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느낌이요. 이런 감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옛 친구를 만난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더 원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화장도 좀 더 정성스럽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어요. 태호를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나가? 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친구? 중학교 동창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해지셨어요. 네, 그런데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려고요. 미수가 조심해라. 나이 들어서 실수하면 안 돼. 어머니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태호와 만나기로 한 곳은 동네 작은 카페였어요.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10시 정각에 태호가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저처럼 신경을 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늦지 않았지?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태호가 커피를 주문하고 제 앞에 앉았어요. 어젯밤 잠 잘 잤어? 네, 그런데 좀 설레서 일찍 잠이 깼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라서.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작업실이 여기서 멀어요? 아니,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야.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쓰고 있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요. 결혼은 언제 했어? 28대요. 태호 씨는? 나는 30살 때 서울에서 화가로 활동하려고 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하게 됐지. 힘드셨겠어요. 그림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웠거든. 그래서 미술학원도 하고 그랬어. 태호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술가의 고충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내가 남겨준 보험금이 있어서 당분간은 괜찮아. 그림만 그리며 살고 있어. 부럽네요.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있다니.
미숙이는 교사 생활이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허전해요. 새로운 취미라도 만들어봐. 뭘 하면 좋을까요? 그림은 어때? 예전에도 미술 시간에 잘 그렸잖아.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미숙이가 그린 그림은 다 기억해. 태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작업실로 가는 길에 태호가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길이 조금 울퉁불퉁했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조심해. 고마워요. 그 짧은 접촉이지만 가슴이 크게 뛰었어요.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작업실에 도착하니 정말 아늑했어요. 한옥의 운치는 살리면서 작업하기 편하게 개조해 놨더군요. 벽에는 태호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여기서 그림 그리며 혼자 살고 있어.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외로워. 그런데 미숙이를 만나고 나서는 덜 외로워졌어. 태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림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 태호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적인 표정이요.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거예요? 작년에 그렸어. 우리 어릴 때 놀던 강가야. 그림 속에는 맑은 강물과 버드나무가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어릴 때 뛰어놀던 그곳 같았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 참 좋았지? 걱정 없이 뛰어놀기만 했던 시절. 맞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도. 그때는 미숙이가 좋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태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미숙아, 나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네, 나는 아직도 미숙이를 사랑해. 40년이 지났는데도 널 보는 순간 그때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났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 미안해, 부담스럽지?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말? 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미숙아, 태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호가 스케치북을 가져왔어요. 미숙이 그림 그려줘도 될까? 지금요? 응, 너무 예뻐서 그리고 싶어. 68살에 예쁘다는 말을 듣다니. 얼굴이 빨개졌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럼 그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포즈를 취했어요. 태호가 연필로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그리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괜찮아, 자연스럽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계속 저를 바라보는 태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30분쯤 후에 그림이 완성됐어요. 다 됐어. 그림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이게 저예요? 응,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그림 속의 제 모습은 주름은 있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태호 씨 눈에는 제가 이렇게 보이는군요. 응, 정말 아름다워.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이 그림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미숙이 거야.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거울에서 보는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태호의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본 제 모습이었어요.
태호 씨,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내일은 어때?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시간 있으면 같이 강가라도 걸을까? 좋아요. 작업실을 나서며 태호가 말했어요. 미수가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뛰었어요. 태호가 그려준 제 그림을 가방에 소중히 넣고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내가 여자구나.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창수와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이런 설렘, 이런 떨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창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창수는 4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이렇게 바라봐 주지 않았거든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미수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이 있나? 그냥 고향에 와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친구 또 만났어? 네. 조심해라.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어머니는 정말 눈치가 빠르세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게 없어.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되긴 했지만 저도 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태호와 약속한 강가로 나갔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강이었는데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여기 많이 변했네. 그래도 옛날 모습이 남아 있어.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수가 어제 그림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방에 걸어뒀거든요. 기뻐해 주니까 고마워. 태호 씨가 보는 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야. 태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군요. 왜? 어색해?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서요. 남편분이 그런 말 안 해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너무 섭섭했겠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태호가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섰어요. 미수가 사랑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뛰었어요. 태호 씨, 정말 사랑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창수에게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말이었는데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강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태호가 정리해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미수가 나는 진심이야.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태호는 호랍이고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우리는 강가 벤치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태호 씨,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제 작업실을 보니 그리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 아내 보험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어. 그림 판매는 어때요? 가끔 팔리긴 하는데 그걸로 생활하기는 힘들지.
태호의 상황이 안쓰러웠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다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글쎄, 나이가 이제 많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아직 젊으시잖아요. 미숙이 눈에는 그래 보여? 네, 정말이에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네. 그날 오후에는 태호가 강가 풍경을 스케치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손이 빨랐어요. 몇 번의 선으로 강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서.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꼭 성공하실 거예요. 미숙이가 응원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어. 스케치가 끝나자 태호가 그림을 찢어서 저에게 주었어요. 이것도 가져가. 이런 걸 왜 줘요? 기념품이야. 우리가 함께 온 곳이니까. 그림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도 볼 수 있어? 네, 그런데 모레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내일이 마지막이네? 태호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요. 서울 가서도 연락해요. 그럴까? 네, 꼭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태호와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는데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창수와의 생활을 생각하니 우울해졌어요. 다시 대화 없는 일상, 사랑 없는 결혼 생활로 돌아가야 하다니. 하지만 태호를 만난 덕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도 아직 여자라는 것,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창수는 제가 없는 동안 혼자서도 잘 지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편했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어떠셨어? 잘 계셨어요. 그래, 가끔 가서 안부나 살펴야지. 그게 창수가 제 고향 다녀온 것에 대한 전부였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뭘 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태호와 보낸 시간들이 계속 생각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태호가 그려준 제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림을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창수가 볼까 봐서였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꺼내서 보곤 했어요.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숙아, 잘 지내? 보고 싶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림 그리며 지내고 있어. 미숙이 생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창수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저는 태호와의 연락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아,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갈 것 같아. 언제요? 다음 주쯤. 화랑에서 그림 좀 봐달라고 해서. 그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게. 시간 괜찮을까? 네, 만들어 볼게요. 창수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 대학 동창이요. 남자? 여자예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창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가서 놀다 와. 마치 제가 없는 게 더 편하다는 식이었어요. 태호와 만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옷을 골라 입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고 향수도 뿌렸어요. 오늘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어? 창수가 물어봤어요. 친구 만나잖아요. 친구 만나는데 왜 그렇게 꾸며?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신경 쓰고 싶어서요. 여자들은 참. 창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신문을 봤어요. 태호와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에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태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수가 태호 씨, 오랜만이에요. 서로 보자마자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헤어졌는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거든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 온 목적도 듣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화랑 일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몇 점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요. 미숙이 덕분이야. 힘을 내서 열심히 했거든. 태호의 말에 뿌듯했어요.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 똑같아요. 별다른 변화 없이 남편분은? 여전해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많이 답답하겠어. 네, 특히 태호 씨를 만나고 나서는 더 그래요. 왜?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카페였지만 상관없었어요. 미숙아, 나는 진심이야.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저도 알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나눴어요. 주변이 시끄러운 카페였는데도 우리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서울에 자주 올 수 있다면 어떨까? 무슨 뜻이에요? 화랑 일이 잘 풀리면 서울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거든. 정말요? 응, 그럼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태호를 자주 만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그치? 나도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점심을 함께 먹고 미술관도 구경했어요. 태호가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니 더 흥미로웠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미숙아, 나랑 그림 배워볼 생각 없어? 저요? 응,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한번 해봐. 취미로라도. 가르쳐 줄 거예요? 물론이지. 태호와 함께 그림을 배운다니 상상만 해도 좋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헤어져야 했어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다음 주에도 서울에 올 일이 있어. 그럼 또 만나요. 그래, 그때는 그림 도구도 가져올게. 정말요? 응, 미숙이 그림 한번 그려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거든요. 태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집에 들어가니 창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네, 친구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어요. 태호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생기가 넘치고 웃음이 많고 활발한 여자였어요. 창수와 있을 때의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창수 앞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소극적이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태호를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와 함께 있으면 제 안에 숨어있던 활기와 열정이 살아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어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 저도요. 빨리 또 만나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쳤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호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창수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저는 혼자 설레고 있었습니다. 창수에게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다시 고향에 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창수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주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다음 주에 또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언제 갈 거야? 다음 주 초에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이렇게 또다시 태호를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태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날 밤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 태호의 믿음이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기다려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태호라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 모든 게 새롭고 설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걸 느꼈어요. 다음 주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날 큰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또 외할머니 댁에 가신다면서요? 응,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같이 가볼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따라온다면 태호를 만날 수 없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크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래. 그래도 걱정되는데요. 정말 괜찮아. 며칠 있다가 올게.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어요. 지혜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고향으로 떠났어요. 창수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저는 태호를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바로 태호에게 연락했어요. 도착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작업실로 바로 올래? 네, 갈게요. 태호의 작업실에 가니 그림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저를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꽃을 그려보자. 저기 화분에 있는 꽃. 아름다운 장미꽃이 화분에 피어 있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태호가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고 연필을 잡는 법부터 가르쳐 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힘을 빼고 그려봐. 태호의 지도를 받으며 천천히 꽃을 그렸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미숙이는 정말 소질이 있어. 과찬이에요. 아니야, 진짜로. 색감도 좋고 손도 부드러워. 2시간쯤 그리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 장미꽃이 그려졌어요. 와, 제가 그린 게 맞나요? 물론이지. 정말 잘 그렸어. 태호가 제 그림을 액자에 끼워줬어요. 이것도 가져가. 고마워요. 정말 뿌듯해요. 다음에는 더 어려운 것도 그려보자.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태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집중해서 그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태호 씨, 그림 그릴 때 뭘 생각해요? 요즘에는 주로 미숙이 생각을 해. 정말요? 응, 미숙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림에도 영향을 줘. 태호가 그리던 그림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제 모습 같았어요. 이게 저예요? 응, 내 마음속에 있는 미숙이 모습이야. 그림 속의 저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태호의 사랑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외할머니 집에 있어. 정말요? 그럼 외할머니 바꿔주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지금 주무시고 계셔.
그럼 내일 아침에 안부 전해주세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어요. 지혜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지혜 얘기를 했어요. 지혜가 어머니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혹시 지혜가 전화하면 제가 여기 있다고 해주세요.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미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의심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정말 눈치가 빠르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친구 또 만났지? 네, 아이고,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친구, 내가 그런 눈으로 친구를 보나? 어머니는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도 태호와 만났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태호가 제 기분을 알아챘어요. 딸이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뭘?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여자의 감인지. 태호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미수가 우리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네. 그날은 일찍 헤어졌어요. 둘 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지혜가 집으로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혜야. 갑자기 왜? 그냥 안부 보러 왔어요. 지혜가 뭔가 탐색하는 눈빛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좀 나아지셨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표정도 밝아지시고 뭔가 활기차 보여요. 그래. 네,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별일 없어? 정말요? 지혜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녁을 함께 먹는데 지혜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혹시 다른 남자 있어요? 깜짝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뭔 소리야? 최근에 너무 달라지셨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뭔가 설레는 표정이세요. 지혜는 정말 날카로웠어요. 그런 건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지혜는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걱정되니까요. 엄마가 실수하실까봐. 무슨 실수? 잘못된 선택 말이에요. 지혜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에게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지혜야, 엄마를 믿어.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돼요. 그날 밤 지혜는 집에서 잤어요. 저를 지키려는 건지 감시하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혜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정말 다른 남자 없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혜야. 역시 있는 거네요. 지혜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어떤 분이세요? 중학교 동창이야. 기혼자예요? 아니야, 호랍이야. 언제부터요? 얼마 안 됐어.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지혜야,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는 몰라.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가족들이 다 망가져요. 지혜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행복도 중요하지 않나? 지혜와의 대화 이후 며칠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에게 실망시킨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태호에게는 이 상황을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태호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요즘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정말? 목소리가 이상한데? 태호는 제 기분을 금방 알아챘어요. 괜찮아요. 미수가 솔직하게 말해봐. 뭔 일이야? 결국 지혜에게 들킨 일을 말했어요.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어. 네, 좀 그래요.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 아니에요. 태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딸이 뭐라고 하던? 지혜의 반응을 말해주니 태호도 침묵했어요. 미수가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요? 응, 이런 중요한 일을 전화로만 할 수는 없잖아. 다음 날 태호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수가 많이 힘들었지? 네, 좀 그랬어요. 나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해. 무슨 뜻이에요? 미숙이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 태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호 씨, 미숙이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의미가 없어. 태호의 말이 이해되긴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포기하자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태호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이사라는 사람이 그림 투자 사업을 제안했거든. 좋은 조건이라서 아내 보험금을 투자했는데 그래서요? 사기였어. 그 사람이 돈을 들고 사라졌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얼마나 잃었어요? 거의 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쫓겨날 위기야. 태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그 사람을 믿었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고향에 있어. 미수가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요? 이런 처지가 된 나랑 어떻게 같이 있겠어. 너한테만 피해를 주네. 태호의 자책하는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수가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뭐라고요? 나는 이제 빈털털이야.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태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태호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태호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퇴직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창수와 공동 명의였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태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체면상 연락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직접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창수에게는 또 어머니 핑계를 댔습니다. 태호의 작업실에 가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집을 잃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태호 씨, 미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걱정돼서 왔어요. 태호의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 아닌가요? 미수가 정말 다 잃었어요? 응, 집도 넘어가고 작업실도 정리해야 해.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고시원이라도 구해야지. 태호의 처량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태호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로? 돈이 있어요. 퇴직금이. 안 돼. 그건 미숙이 돈이야. 제 돈인데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남편분이 뭐라고 하실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숙아, 고마워. 하지만 받을 수 없어. 왜요? 이미 미숙이한테 피해를 충분히 줬는데 돈까지 받을 수는 없어.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에요. 제 말에 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야? 저도 이제 결정했어요. 창수와 이혼하고 태호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미숙아, 진심이에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네,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런 건 감수할게요. 태호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도우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일단 퇴직금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고 서서히 준비해요. 미숙이 가족들은? 제가 설득해 볼게요. 지혜는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결국 이해해 줄 거예요. 남편분은? 창수도 사실 저 없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태호의 빚을 정리하고 작은 집을 구해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미숙아, 나 정말 잘할게. 저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저도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서울로 돌아와서 창수에게 말할 용기를 키웠어요.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지혜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와라.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다음 날 지혜가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야,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혹시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응, 미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인데? 68이야. 그러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 행복? 그게 행복이에요? 가족을 버리는 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야. 내 삶을 찾는 거야. 지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결국 지혜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딸과 이렇게 싸우게 될 줄 몰랐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창수에게 말할 차례였습니다. 지혜와의 갈등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지만 창수에게 말할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창수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요. 창수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가요? 행복?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창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뭐 불행하지는 않지. 그럭저럭 살만하고, 그럭저럭이요? 그래,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창수의 대답에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여보, 저는 그럭저럭 살고 싶지 않아요. 뭔 소리야?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행복하잖아. 아니에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창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창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계속 생각해온 일이에요. 40년? 뭔 소리야?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손잡고 걸어봤어요? 손잡고?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해봤어요? 사랑?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 바로 그거예요. 당신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창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이 없다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았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마음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난 너를 아끼는데? 어떻게요? 언제 저를 아껴주셨어요? 창수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가 불만이야?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 표현도 없어요. 그런 거 왜 필요해? 필요해요. 저도 여자거든요. 여자? 우리가 무슨 연애하는 젊은이야? 창수의 말에 화가 났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사랑받고 싶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어요. 아이고,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진심? 그럼 지금까지는 거짓으로 산 거야? 거짓은 아니지만 진짜 제 모습은 아니었어요. 창수가 머리를 감싸 주었어요. 정말 모르겠네.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해?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저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야? 중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요. 창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미친 여자야? 나이가 몇인데 바람을 피워? 바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60 넘어서 무슨 사랑? 나이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체면은 어떻게 하고? 체면보다 행복이 중요해요. 창수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 나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우리 나이에 이혼이 어디 있어? 있어요. 요즘 황혼 이혼 많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저도 사람이에요. 창수가 제 앞에 와서 소리쳤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40년을 같이 산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간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찾는 거예요. 인생? 이미 다 살았잖아.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20년을 나랑 못 살겠다는 거야?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창수가 주저앉았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고? 40년을 살았는데 억지로 참고 산 거예요. 억지로? 네,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고 살았어요. 창수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받아들여? 내가 왜? 서로를 위해서예요. 서로를 위해서? 네, 사실 당신도 저 없는 게 편하잖아요. 창수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저랑 손 한 번 잡아본 적 있어요? 손?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럼 내가 손을 잡으면 되잖아. 이제 와서요? 진심이 아닌 거리요. 창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 그 남자가 좋다는 거야? 네, 정말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저를 여자로 봐줘요. 소중하게 여겨줘요. 나도 널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요? 창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제 제게 예쁘다고 말해봤어요? 언제 고맙다고 말해봤어요? 그런 말을 왜 해야 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그런 말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저한테는 지장이 있어요. 결국 창수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정말 갈 거야? 네, 후회하지 않겠어? 안 해요. 그럼 가. 가버려. 창수가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창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수가 나와서 말했어요. 알겠어. 이혼해 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가요? 아이들한테는 내가 먼저 나갔다고 해.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재산은 반반. 네,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태호와는 계속 연락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수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지만 이혼에는 동의해줬어요. 지혜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가끔 안부는 묻겠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안 해. 힘들어도 저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세요. 알겠어. 지혜의 말이 서운하긴 했지만 이해했어요. 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다음 주에 태호와 함께 살 집을 보러 갔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어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집 앞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 뒤편에는 조그만 정원도 있었어요. 태호가 그림을 그리기에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네, 정말 설레요. 계약을 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수와 살던 집에서 제 물건들을 챙기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40년간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태호가 그려준 그림들은 가장 소중하게 챙겼어요.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 태호가 도와주러 왔어요. 짐이 많지 않네? 필요한 것만 가져갔어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네,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태호와 함께 살게 될 집이라는 생각에 모든 게 다 예뻐 보였습니다. 미수가 여기 작업실로 쓰면 어떨까? 태호가 볕이 잘 드는 방을 가리켰어요. 좋아요. 저도 거기서 그림 배울 수 있고요. 그래, 우리 둘이 함께 그림 그리자. 집을 다 꾸미고 나니 정말 아늑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태호가 말했어요. 미수가 나를 위해 이런 큰 결심을 해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저를 위한 결심이었어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나도 미숙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말 노력할게.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태호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태호 씨, 별 보세요. 정말 많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68살에 이런 말을 주고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오후에는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태호가 제게 본격적으로 그림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물화를 그려보자. 뭘 그릴까요? 저기 꽃병을 그려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태호의 지도를 받으며 점점 늘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요? 응, 색감도 좋아지고 손도 자연스러워졌어. 태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 태호가 제안했어요. 미수가 우리 텃밭 갖고 볼까? 좋아요.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텃밭을 가꾸는 일도 즐거웠어요. 도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다 자라면 우리가 기른 채소로 요리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 정말 뿌듯할 거야. 함께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는 태호의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2달 후에는 제 첫 그림 전시회를 열었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였지만 정말 뜻깊었습니다. 미숙이 그림 전시회라니 꿈만 같아.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비록 작은 전시회였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특히 제 그림을 보고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고마워요.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68살에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늦게 시작했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태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축배를 들었어요. 미수가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태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미숙이 노력 덕분이야.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릴게요. 그래, 우리 함께 계속 그림 그리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호가 특별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캔버스에는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그린 거예요? 요즘 계속 그렸어. 미숙이가 너무 예뻐서. 그림 속에 저는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주름은 있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미소가 환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고마워요. 이렇게 아름답게 봐줘서. 미수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호가 말했어요. 미수가 우리 결혼할까? 결혼요? 응,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좋아요.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도 결국 와서 축복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지혜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 대신 아프시면 연락하세요. 알겠어. 이제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윤미숙에서 김미숙이 된 거죠. 결혼한 지 1년 후 태호와 함께 합동 전시회를 열었어요. 태호의 풍경화와 제 정물화가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부부 화가의 전시회라니 정말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69살에 시작했어요. 정말요? 저도 용기가 나네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게 아니에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태호와 함께 텃밭을 돌아봤어요. 1년 전에 심은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들이 이렇게 잘 자랐네요. 우리 사랑도 이렇게 자란 것 같아. 맞아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태호가 토마토 하나를 따서 저에게 주었어요. 첫 수확이야. 우리가 기른 첫 토마토네요.
함께 맛을 보니 정말 달았어요. 직접 기른 것이라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미수가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저도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우리는 텃밭에서 해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완성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저희 부부가 텃밭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거 언제 그린 거예요? 몰래 그렸어. 미숙이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림 속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겨주셔서. 미수가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네, 꼭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태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 창수 생각이 나기도 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혜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해줍니다. 가끔 놀러와서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요. 엄마,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생기가 넘쳐요. 사랑받으니까 그런가 봐. 아빠도 이제 인정하셔요. 엄마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창수도 결국 이해해준다니 다행이었어요. 어제는 마을 회관에서 그림 교실을 열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동네 할머니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손도 떨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늘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다들 용기를 내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태호와 함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미수가 뭘 그리고 있어? 장미꽃이요. 태호 씨가 심어준 장미. 예쁘게 피었지? 네, 정말 아름다워요. 태호가 제 그림을 보더니 말했어요. 많이 늘었네. 이제 정말 화가 같아. 과찬이에요. 아니야, 정말이야. 미숙이에게는 재능이 있어. 70살이 되어서야 발견한 재능이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발견해서 더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태호가 말했어요. 미수가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어디로요? 제주도.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자. 좋아요. 신혼여행이네요. 그래, 늦은 신혼여행. 40년 전 창수와 결혼할 때는 제대로 된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야 진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했어요. 상추, 토마토, 오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 잘 됐네요. 그러게.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볼까? 좋아요. 이웃들에게도 나눠드릴 수 있게. 함께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서 태호가 제 초상화를 또 그렸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새롭게 그려줘요. 또 그려요? 미숙이가 날마다 달라 보여서 어떻게요? 더 아름다워져.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사랑받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워. 태호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71살인데도 아직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신기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이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응, 내가 사랑하는 미숙이야. 고마워요. 이렇게 아름답게 봐줘서.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보니 제 인생의 변화가
한눈에 보였어요. 처음 태호가 그려준 그림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처음 그림은 외로워 보였는데 지금 그림은 사랑이 가득해 보였어요. 태호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미숙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 아내가 죽고 나서는 혼자 살아갈 생각만 했는데 운명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늦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났구나.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창수와의 40년도 의미 있었지만 태호와의 이 몇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68살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69살에 시작된 그림, 70살에 맞은 새로운 결혼.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꿈을 찾았어요.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제 제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태호와 함께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니까 제가 행복한 대로 살 권리가 있잖아요. 71살의 김미숙, 아니, 이제는 화가 김미숙으로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 인생의 전성기예요. 내일 아침에도 태호와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고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거고요. 이런 평범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68세에 시작된 뒤늦은 봄, 그 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